자동차 시장이라는 곳이 참 냉정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한때는 시대를 풍미했다가 한번 몰락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잊혀져버리고는 하잖아요. 이건 뭐 예의가 없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는 물론이고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도 잊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국산차 회사로는 뭐 아시아 자동차, 대우 자동차 이런 곳들이 있을 것 같고, 수입차 브랜드로는 푸조, 시트로엥 이런 브랜드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브랜드가 푸조인데, 푸조가 한국 시장에서 변화를 기대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부활을 꿈꾸려는 것 같은데, 한때는 진짜 카니발, 소렌토 이런 국산 패밀리카의 대안이 되기도 했던 차가 있었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이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푸조의 근황과 전망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푸조가 의외로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유럽에서 15년 동안 판매량 1위를 독점하던 차가 폭스바겐 골프인데, 이번에 골프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제외한 글로벌 판매량도 27.4% 성장했다고 하고 38개국에서 시장 점유율 기록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량이 417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4.1% 감소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수입차 판매량 전체로 따지면 링컨보다도 안 팔린 겁니다. 심지어 작년 전체 판매량은 2000대가 채 안 됐습니다. 이것도 전년보다 15.3%나 줄어든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푸조가 이걸 만회하려고 하는 건지 흔히 말하는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크로스오버 모델인 신형 408을 출시해서 한국 시장 판매량을 다시 끌어올려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좀 포부가 남달라 보이는 게, 최고 경영자랑 디자인 총괄 담당자도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 목적은 간단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푸조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푸조 경영진도 한국에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 크기가 작고 서비스가 미흡하고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문제 삼았거든요. 한국은 유럽이랑 다르게 준중형 차 이상을 선호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인도랑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한국에서 408을 최초로 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미래 전략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린다 잭슨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시장에 전동화 모델을 소개하고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지속적으로 신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카시어링 서비스 같은 것도 한국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뭔가 좀 남달라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쉴까요? 저는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408의 상품성만 봐도 그렇게 매력적인 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단 디자인은 인정. 디자인은 솔직히 유럽 차들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세련된 것 같습니다. 프랑스 회사답게 뭔가 예술적인 감각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408이 한국 시장에서 부활을 이끌 거라고 하길래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한국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408의 스펙부터 보면 1200cc 3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합니다. 그나마 디젤이 아닌 가솔린 모델이라 다행인 것 같은데, 제원을 보면 131마력에 23.5토크에 불과합니다. 소형 SUV인 트릭스가 139마력에 22.4토크를 내는데 중형 SUV로 분류되는 차가 이게 뭔가 싶죠? 그리고 가격이랑 옵션도 보면 약간 황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오토라이트 컨트롤은 요즘 포토 같은 차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 트림부터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가격이 하위 트림은 4,290만원, 상위 트림은 4,690만원이거든요. 옵션표를 보면 상위 트림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격대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4,290에서 4,690이면 스포티지보다 1,000만원 넘게 비싼 거고요. 소렌토보다도 비쌉니다. 워낙 문제가 많아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랜저랑도 가격대가 겹치고요. K8 같은 차에 넉넉하게 옵션을 넣고 사도 될 정도입니다. 패밀리카를 원한다면 카니발 가솔린 모델 최상위 트림에 옵션을 빵빵하게 넣고 타도 4,600만원 정도인데, 과연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대인 푸조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소비자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408을 이렇게 내놓는 건 푸조가 한창 2008로 잘 나갈 때의 정신을 스스로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창 2008이 현대기아차의 대안이 될 만큼 흥행한다는 평가가 나올 때 한 해 판매량이 혼자서만 4,000대를 넘겼습니다. 이때는 진짜 웬만한 국산 준중형 SUV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저렴했기 때문에 한창 푸조가 도로에서 많이 보이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성비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입차라는 게 매력으로 다가왔던 건데 408은 글쎄요.
10년 전에 2008이 잘 나갈 때는 우리나라가 SUV는 무조건 디젤이었기 때문에 상품성 측면에서도 조건이 충분히 맞아떨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중형 이상 SUV는 하이브리드, 그 아래급들도 디젤이 아닌 가솔린 터보 모델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기통 엔진에 출력마저 트랙스랑 비슷한 중형 SUV, 이건 한창 1세대 벨로스터가 생긴 건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생겼는데 만듦새와 기술력은 꽝이라는 평가를 영국에서 들을 때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푸조가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2008이 한창 잘 나갈 때 한 해 판매량이 4,000대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다음 해인 2016년에 1,800대 수준으로 gun두박질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서비스 센터라고 보거든요. 이미 한불 모터스 시절에 AS가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들어왔고, 스텔란티스 코리아로 바뀐 지금 이게 얼마나 나아진 건지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늘어도 모자랄 판에 최근에 서비스 센터 하나가 폐점을 했다고 하죠. 서비스 센터 숫자로 보면 이게 지난 2년간 주요 수입차 브랜드의 서비스 센터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신설된 센터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벤츠는 서비스 센터가 76개고 2년간 9개나 늘었습니다. BM도 71개에 같은 기간 동안 9개나 늘었고요. 폭스바겐도 센터가 36개나 됩니다. 그렇게 판매량이 없다고 하는 지프도 20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푸조는 서비스 센터가 13개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숫자고, 좀 더 체감하기 쉽게 비교하자면 르노코리아랑 한국GM 같은 국산차 회사들도 서비스 센터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이런 소리를 듣는 회사들도 서비스 센터가 400개가 넘습니다.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푸조를 쉽게 구매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꼭 사고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경정비도 하고 소모품도 갈아줘야 하는데, 이거 한번 하려면 예약을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니까 구매할 때 저렴한 가격만 매력적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꽝이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한국 시장이 왜 어렵냐면 현대차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이 본질입니다. 여기에 수입차도 벤츠, BM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 정도 움직임으로 과연 한국 시장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전세계 1위라는 토요타 그룹도 한국에서는 고전 중인데요. 애초에 푸조라는 브랜드를 좋은 수입차로 느끼는 소비자들도 많지 않은 상황에 이 정도 상품성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안일한 게 아닐까요? 푸조라는 브랜드의 가치 하락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푸조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205 GTI가 팔리던 시절만 해도 골프 GTI 같은 차들하고 핫해치의 아이콘이었고 랠리 같은 모터스포츠 생태계에서도 유서 깊은 브랜드였단 말이죠. 이렇게 생긴 차가 무려 500마력을 뿜어냈습니다. 심지어 렐레카이 판도를 후륜 구동에서 아우디와 같이 사륜 구동으로 뒤집어 버린 역사적인 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5가 단종되고 이렇게 생긴 206이 탄생하고 푸조 차들이 죄다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브랜드의 가치도 완전 뒤집혀 버립니다. 영국 탑기어에서도 푸조가 옛 레이싱, 핫엣지 DNA를 잃고 이제는 차일못이 타는 브랜드가 됐고, 푸조를 타는 유럽인들은 죄다 운전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브랜드를 소개했단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 아니라 브랜드 전체가 깊은 고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한창 디젤을 외면받던 시기에도 꿋꿋하게 디젤만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뒤늦게 기대해달라? 사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어쨌든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뤘다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408 상품성,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굉장히 여러 개 붙는 차라고 보고요. 서비스 센터가 못해도 20개까지 늘어나진 않는 이상,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차를 많이 팔 생각이라면 서비스 센터를 늘리는 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서비스 센터 신설 계획부터 빠르게 발표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